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진행을 맡은 헤라 클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클로이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어떤 문제 중에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클로이님이 짧게 글을 써오셨어요. 이걸 듣고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네. 난 도대체 무엇을 하며 이 세상에서 한 명의 성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난 적당한 교육을 받았고 적당히 착하고 최소한의 사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와 아내란 이름 외에 사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두렵기만 하다. 네. 우리가 앞에 전편에서 보셨듯이 클로이님은 제가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늘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저랑 되게 화두가 틀려요.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무엇을은 그렇게 뭘 하며 살겠뇨.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근데 클로이님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일, 특히 돈을 버는 일, 물질적인 가치를 주는 일에 대해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이런 질문은 취업 준비생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클로이님이 취업 준비하실 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고통스러운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나요? 저는 취업 준비할 때가 인생에서 살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너 약간 해골 같다고 말을 했었죠.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했는데 끔찍해요. 생각해도. 그래서 저의 선택이 뭐였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되게 좀 다양한 그래도 어떤 좀 유리한 어떤 선택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왜냐면 거기에 도전이 들어갔으니까 완전 안전빵인데 그런 데를 지원해서 적당히 좀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만뒀죠. 그때 뭐가 그렇게 두려우셨나요? 취업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제가 취업 준비를 많이 못한 상황에서 취업을 했어야 됐고, 자기소개서 남들이 갖고 있는 소위 스펙이라는 게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 자기소개를 남들이 갖고 있는 게 없는지 설명을 하는 게 끔찍했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쓰고 취업 준비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즐겁고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을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에서 클로이님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무엇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무엇을이 중요한데요. 그때는 뭐든지 누가 나를 뽑아만 준다면 그때는 그러면 시켜준다면 다 뿌리셨어요? 저희가 선택할 때 그런 건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뿌리지조차 않았죠. 제일 안전빵인데 한 군데만 넣고 거기서 통과돼서 그냥 거기를 다녔어요. 정말 남과 다른 선택. 다 뿌려야지 이제 그렇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100군데씩 뿌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딱 한 군데. 그 당시 저희 남편이 저를 되게 안타까워했죠. 너 이런 데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왜 안 하셨어요? 저는 그때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되더라도 그냥 내고 안 되는 거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요? 그럼 되죠. 근데 왜 안 내셨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어. 그때 당시. 어. 지금 생각해도 뭐 좀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자녀를 이제 어린이집에 다 다니고 제가 좀 다시 재취업을 시도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해봤어요. 오히려 조금 더 해봤는데 그때 당시는 진짜 단 한 군데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실패가 두려우셨나요? 저는요, 실패가 두렵다기보다는 네. 그거를 어플라이 하는 자체가 두려웠어요. 시도가 두려웠어요. 왜요? 시도가 두려웠어요. 왜요? 라고 네. 하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는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그쵸. 두려워서 하지 않는 편을 그냥 그렇죠.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대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음. 대입을 2번 했어요. 근데 총 쓴 원서 수는 4개예요. 2개씩만 썼거든요.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인다. 네. 이것이 두려우신가요? 예, 뭔가 지원하고 합격하고 네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이 질문, 그러니까 아까 읽어주신 그 글에는 네. 내가 무엇을 하고 할 수 있을지, 네, 무엇에 한 명의 성인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네. 당당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지원서조차 내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더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끝까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그 실패 많이 해도 되고 지원서 많이 내봐도 될 때 안 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혼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저 혼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가진 그 사고의 틀에서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네, 왜냐, 지원서 내는 게 왜 두려울까? 이게 떨어지는 게 두렵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지원서 내는 것 자체가 왜 두려울까? 지원서 내는 것 자체가 두렵죠. 두려워요.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고. 그 한 개 써놓고 막 하면 안 되나요? 그때 당시 저희 취업에 대해서 좀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아니 이게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그런 테크닉 뭐 그거에 대한 적응 네네네. 기술 그런 거를 못해서 그거가 그게 두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쵸? 아예 네, 그거를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네. 이해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던 일이고요. 그냥 혼자서 난 정말 되게 사회 부적응자인가 봐. 나는 이 세상에 좀 성인으로 혼자서 살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그 혼자 그러니까 나의 몫을 하면서 살 수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산 시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또 다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온갖 그것이 시계추처럼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았죠. 여전히 저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문제를 제가 근 20년 겪으면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저는 사실 오히려 혜라님처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이것도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이 뭔지, 내가 무엇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런 게 아직도 저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담 선생님이 하신 말이 저한테 아직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할지는 한다기보단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결정했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의 울림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 결정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전히 그런 말을 들으면 대답을 하기 좀 어렵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저한테 주어진 일을 그냥 하겠다 지금은 그냥 좀 그렇고요. 내가 만약에 제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해주면 그걸 되게 감사하게 받아요. 제가요? 제가 그 일에 정말 자신이 없지만 제가 제안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해주면 최대한 그것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제안을 못하고 결정하기, 내가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기 힘든 제가 어떤 일을 해가는 방식, 그러다 보면은 자꾸 어떤 제안들이 쌓여서 제가 오늘의 제가 하는 일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직장도 사실 제안을 받아서 들어간 거거든요. 또 이렇게 같이 일해볼래? 그래서 좋아요. 당연히 좋죠. 저기 제안을 못해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제안을 해주면 굉장히 감사하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제안을 하거나 제가 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시군요. 제가 아직 이 클로이님이 가지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문제 위로- 파악도 잘 안 됩니다. 네, 위로도 할 수 없는. 근데 뭔지는 알 것 그러니까 그 말이 가장 마음에 남아 있어요. 이 지구별에, 이 인생에서 성인 한 사람의 몫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잘 모르겠다. 어떤 역할, 어떤 이름, 어떤 무엇을 하면서 그것을 하고 죽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네. 그 말이 제일 와닿아요. 뭐 직업, 자기소개서 이건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것의 다른 이름인 거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몫을 해야 할지. 네. 옛날에 클로이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밥값을 해야 될지. 네. 그걸 모르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저랑 너무 다른 영역이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이님이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아니면 저에게 도움을 주셔도 좋아요. 네, 도움을 주셔도 좋고, 네. 한번 환영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드리진 못했지만 어떤 분에게는 저런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